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책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책이죠. 이게 총 4권, 이펍으로는 9권짜리 어마어마한 시리즈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한 챕터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혹시 어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시간보다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써본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 정말 많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답답함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역학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주거든요.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버그 하나 찾는 게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가? 정말 모든 개발자와 관리자의 숙제 같은 질문이네요. 책에서는요,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해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결함을 수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결함의 위치를 찾는 것이라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조직이 이걸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냥 버그 수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버그 찾기가 진짜 주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파이 차트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아, 그 세 조직 사례를 분석한 차트요? 네. 정말 놀랍게도 세 곳 모두 버그를 탐지하고 해결하는 데 드는 노력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노력을 위치 파악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고치는 시간만큼이나 찾는 데 시간을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아마 많은 분들에게 꽤 충격적인 사실일 겁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 싶었어요. 그런데 책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간단한 수학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결함 위치 파악의 역학이라는 개념이죠. 네. 우선 시스템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결함 수도 늘어날 거고요. 그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런데 진짜 함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커지면 버그 하나를 찾기 위해 뒤져봐야 할 곳, 그러니까 수색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여기저기 얽혀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버그의 개수도 늘어나는데 버그 하나를 찾기 위한 수색 범위도 넓어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두 가지 요인이 곱셈으로 작용하면서 재앙을 만드는 겁니다. 곱셈으로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결함 위치를 찾는 데 드는 총 노동력이 시스템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폭증한다고 말해요.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정말 아찔하죠. 제곱의 비례. 와, 그럼 시스템 크기가 2배 커지면 버그 찾는 노력은 4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모델인 거죠. 와, 그러니까 시스템이 2배 커졌으니 개발자 2배 더 뽑으면 되겠지. 이런 단순한 계산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기하급수적인 복잡성에 맞서는 뭐랄까 고전적인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전략이죠. 바로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드 컨컬입니다. 분할 정복이요? 말 그대로 거대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다루는 거군요. 네, 책에서는 이걸 아주 쉬운 예시로 설명하더군요. 가령 1000줄짜리 코드 덩어리가 있다고 치면요. 네, 그러면 제곱 법칙에 따라 결함을 찾는 노력은 1000의 제곱, 즉 100만 원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100줄짜리 모듈 10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각 모듈을 찾는 노력은 100의 제곱인 만이 되고 그런 게 10개 있으니까 총 노동력은 10만이 됩니다. 와, 이론상으로는 전체 작업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네요. 네, 이론상으로는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럼 이걸로 문제 해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현실에선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이 이렇게 흔한 거죠? 이 깔끔한 수학 모델이 놓치고 있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사람을 빼놓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요? 네, 문제를 나누는 건 깔끔한 수학이지만 그 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 건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이죠. 와인버그는 이 지저분함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낭비를 보이지 않는 공장에 돌아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장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 공장에서는 뭘 생산하죠? 보고서를 순환시키고 잃어버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한마디로 낭비만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 여러 사람에게 일을 나누면 필연적으로 프로세스 오버헤드, 그러니까 조율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회의 시간이 늘어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인데요? 이 조율의 독잡성 때문에 결함 위치 파악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4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최근 지적합니다. 그 4가지 문제가 궁금해지네요. 이 보이지 않는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첫 번째 증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죽지 않는 버그 리포트입니다. 와인버그는 이걸 STI 순환이라고 불렀어요. STI 순환이요? 네. 여기서 STI는 소프트웨어 문제 지표의 약자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버그 리포트, 이슈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버그 리포트가 죽지 않고 순환한다. 마치 유령 같네요. 그렇죠. 조직 내에서 담당자를 찾지 못하고 이 팀 저 팀을 계속 도도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 혼돈을 측정하는 해결사 위치 파악 시간, RLT라는 아주 기가 막힌 지표를 소개합니다. 해결사 위치 파악 시간이요? 네. 리포트가 처음 접수될 순간부터 진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손에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아, 그 핑퐁하는 시간 전체를 재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에 나온 예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존에서 메리, 메리에서 폴, 폴에서 다시 존,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앤에게 가요. 이 과정 전체가 RLT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조직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예요. 이 개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YS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사례가 나오죠. 네, 아주 유명한 사례죠. 9만 라인 규모의 프로젝트를 거의 다 끝냈는데 막판에 1만 라인, 약 11% 분량의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프로젝트 리더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이 11% 늘었으니 시간도 11%만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기존의 53일로 예상했던 결함 위치 파악 기간을 60일로 딱 11% 늘려 잡았죠. 되게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실제로는 69일이 걸렸고 전체 프로젝트는 무려 4개월이나 지연됐어요. 11% 추가했는데 28%나 늘어났다고요? 네, 고작 11%의 기능 추가가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그렇게나 늘려버린 거죠. 원인은 바로 앞서 말한 STI 순환 때문이었습니다. 아, 시스템이 조금 더 복잡해지자 버그 리포트들이 담당자를 못 찾고 조직 안을 유령처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전부 잡아먹은 거예요.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석해보니 마감 압박 속에서 급하게 작성된 그 추가 코드 1만 라인의 버그 밀도가 기존 코드의 거의 2배에 달했어요. 2배나요? 네, 평소 1000라인당 10개의 결함이 나왔다면 이 코드에서는 17개가 쏟아져 나온 거죠. 서두르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 뿐이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셈입니다. 버그 리포트가 조직 안을 떠도는 것도 끔찍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있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추적 시스템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머리와 2m 높이의 덤프더미 이야기는 이걸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웃기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일 겁니다. 2m 높이의 덤프덤이요? 듣기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네, 에머리라는 프로그래머 책상 옆에 해결해야 할 버그 리포트가 인쇄된 종이 뭉치, 덤프더미가 2m 높이로 쌓여 있었어요. 와... 그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선입선출 방식을 썼습니다. 새로 들어온 덤프는 맨 위에 쌓고 일을 시작할 땐 맨 아래에서 하나를 꺼내서 처리하는 식이었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처리한다니 아주 공정한 시스템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중간 어디쯤 쌓여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에머리는 한참을 뒤적여서 겨우 그 덤프를 찾아내고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덤프를 다시 맨 위로 올려놓습니다. 아, 안 돼. 다시 맨 위로요. 네, 정말 최악이죠.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공정한 시스템은 사실상 문의하는 사람을 벌 주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문의를 할수록 그 문제는 영원히 처리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버그는 시스템 안에서 영원히 순환하면서 사실상 사라진 거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 망가진 프로세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죠. 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프로세스가 엉망이라서만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들어보면 볼수록 결국은 사람 문제, 어쩌면 조직 내 정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와인버그는 이걸 정치적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지위의 벽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지를 지적하죠. 지위의 벽이요? 네, 대부분의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핵심 시스템을 만드는 운영체제 팀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팀보다 지위가 높다고 여겨지는 식으로요.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이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조직 내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그룹으로 떠넘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요? 운영체제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팀으로, 애플리케이션 오류는 문서화 팀으로, 문서화 오류는 결국 고객에게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세요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지위의 벽이라는 게 좀 옛날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요즘처럼 애자일이나 데브옵스처럼 다 같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문화에서도 이런 게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럼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과거의 운영체제 팀 대 애플리케이션 팀 구도는 오늘날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 대 프로덕트 팀의 구도로 혹은 백엔드 개발자 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구도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함은 바뀌었지만 책임과 비난의 정치는 변하지 않았죠. 이 벽 때문에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인 복잡한 문제는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잘못 개입하면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버그 리포트를 가장 오래 들고 있는 팀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 같은 걸 도입한다면요. 아, 그러면 그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팀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감자를 책임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다른 팀으로 넘길까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게임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전문가만 양성하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 이 모든 현상이 결국 하나의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네요. 바로 낭비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순환시키고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는 이 모든 활동은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순수한 관리 부담이자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낭비가 또 다른 낭비를 낳고요. 네, 이 낭비는 더 많은 관리 부담을 낳고 관리 부담은 다시 개발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쓸 시간을 뺏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조직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첫째, 버그를 찾는 데 드는 노력은 시스템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폭증한다. 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분할 정복은 좋은 전략이지만 이를 사람에게 나누는 순간 통합과 조율이라는 새로운 복잡성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그 리포트 순항이나 정치적 게임 같은 보이지 않는 공장에서 벌어지는 낭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상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책이 제안하는 조언이 정말 현실적이고 인상 깊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석기 시대에서 우주 시대로 한 번에 도약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요. 올바른 해결책은 조직의 현재 성숙도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아까 그 에머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에게 필요했던 건 최첨단 버그 추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아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단지 그 2m짜리 덤프 더미를 1m짜리 주개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검색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그는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현실적인 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청취자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찰입니다. 정말 와닿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끝없이 순환하는 버그 리포트들은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무나 삶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시스템이나 관계 혹은 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 올리고 있는 2m짜리 덤프 더미는 없으신가요?